안녕하십니까. 아이고, 오늘 7월 8일 화요일인데, 지금 밤 12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. 아우, 열대야가 이제 시작됐습니다. 벌써부터. 열대야가 시작돼갖고, 밤에도 온도가 내려가지도 않고, 진짜 덥습니다. 오늘은 김민석 총리님에 대해서 잠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이재명 대통령님에게서도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, 그에 이어서 우리 김민석 총리님도 지금 엄청난 감동을 주고 있다.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그 취임 후에 지금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죠. 거기다가 또 김민석 총리님까지도 감동을 주시고 계십니다. 이 대통령 취임하신 지가 이제 30일이 넘었고,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금 거의 매일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있고, 뭐 휴일도 없이 오직 국민들을 위해서 열일하고 계시다. 근데 뭐 일방적인 뭐 지시나 명령을 내린 게 아니고, 일방적으로 국민들, 그리고 또 참모들, 그리고 전 정권,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임명한 장관들하고도 소통하고 대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고 있다. 진짜 대단하신 분이다. 그런데 용장 밑에 졸장 없다고 김민석 총리님도 취임과 동시에 우리 국민들에게 신선한 감동,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. 어저께 취임하셨죠. 김민석 총리가 7월 7일 취임과 동시에 김 총리는 어디로 달려갔느냐. 그 폭염에 시달리는 그 건설 현장, 그 노동자들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 폭염에 일하고 있는 건설 노동자들 사고 예방을 위해서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하시고 꼼꼼하게 점검을 했다. 그런데 과연 역대 어느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건설 현장 노동자의 안전을 염려해서 그 공사 현장을 방문하였는가? 이때까지 그런 총리는 없었다. 저도 잠시나마 옛날에 건설 노동자로 잠시 근무를 했었고, 그 찌는 듯한 폭염, 한여름, 그 땡볕 밑에서 일한 추억이 있습니다. 그 한낮에 점심 먹고 1시까지 쉬죠. 1시부터 오후에 또 일이 시작되는데 1시, 2시, 3시 그때가 가장 더울 때라고. 태양이 완전 중앙에 있어갖고 중앙에서 자결하는데 그 뜨거운 열기가, 일을 하면서도 공포를 느낀다니까. 일사병으로 일하다가 죽는 거 아닌가. 조금 일하면 허허거리는 거지. 몸이 땀이 비 오듯이 내리고 비 오듯이 흐르고.
근데 그 당시에 잠시 그 해오를 해보면은 그 건설 현장에 물론 뭐 큰 공사 현장 뭐 그 대기업 건설 회사에서 하는 그런 큰 공사 현장에서는 뭐 좀, 그 일군 업체라지 보통 뭐 현대니 뭐 이런 뭐 대우 뭐 롯데 이런 대형 큰 재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건설 회사에서는 조금 그래도 뭐 쉼터가 같은데 쉼터가 같은 건 구별났는데 그 외에 그 밑에 그 좀 있는 공사 현장은 거의 없어요. 그런 쉼터도 없고 지가 알아서 그 건널에 가갖고 건널 찾아가고 쉬고 잠시 뭐 그늘에 있어갖고 뭐 좀 피해갖고 목이나 물이나 마셔갖고 목이나 죽이는 정도고. 진짜 그 건설 노동 현장에 그 한여름에 일하는 거 정원 넘어가고 하는 거는 진짜 죽음의 공포를 느낀다고 일을 하면서도. 그래서 저는 참 그 김민석 총리가 그런 어떤 건설 현장 이 폭염에 시달리는 그런 근로자를 위해서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런 건설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는 게 참 고맙더라고. 그러니까 그 안다는 거지 김민석 총리는 그 힘들고 위험한 그 위험한 상태에 폭염에 노출되어 있는 그 밑바닥 건설 노동자의 삶을 알고 있다는 거죠.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이 나오는 거예요. 자기가 그런 어떤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책이 나온다고. 또 하나 또 감동을 먹은 것은 김민석 총리에게 감동을 먹은 것은 취임사였다. 총리 취임사였다. 그 취임사 중에서 내가 경청을 해봤는데 이 지금은 폭염이 이제 심하니까 지금 그 에어컨의 그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있고 에어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공존하고 있다.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. 요즘은 대체로 보면 좀 너무 폭염이 심하고 더우니까 막 엔간히 좀 사는 사람들 뭐 중장층 정도 되고 뭐 보통 좀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도 그게 부자가 아니더라도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중산층 이상 거의 에어컨이 있다고. 워낙 더우니까 여름이. 그런데 그 중상층 밑에 그 서민들 그 빈민들 진짜 가난하신 분들 에어컨을 설치할 능력이 안 되죠. 그분들은 경제적으로. 그 정확한 통계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우리 인구에서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수가 될 거라고. 그 폭염의 그 사각지대에 거기서 뭐 선풍기 달랑 한 대만 갖고 여름을 나야 하는 그 무더운 여름을 나야 하는 특히 뭐 쪽방촌 이런 데서 사시는 분들 진짜 여름이 오면 진짜 힘들 거예요. 그 여름을 나기가. 달랑 선풍기 하나 갖고 저 좁은 공간에서 통풍도 안 되고 그냥 그런 어떤 상당수의 그 서민과 빈민들이 에어컨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경제적 능력이 안 되는 에어컨을 놓지 못하는 그런 서민과 빈민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. 상당수. 그러니까 지금 그 냉혹한 그 자본주의 경쟁에서 탈락하신 분들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
뭐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 뭐 에어컨 날 그런 경제적 능력이 안 되니까 자기 책임이다. 그래 치부해버리면 그만이지만은 그 각자의 책임에 그냥 치부해버리면은 뭐 네가 능력이 없으니까 에어컨 못 넣는 거지.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래 치부해버리면 그만이지 사실상. 그런데 이 김민석 총리가 그 침사에서 에어컨 이야기를 꺼냈단 말입니다. 에어컨을 혜택을 받는 분, 에어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. 난 침사에서 그런 어떤 정치 장관들이라든지 역대 장관들이라든지 뭐 대통령도 포함해도 그렇고 뭐 총리도 그렇고 이런 언급을 하시는 분이 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. 에어컨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. 어쨌든 그 에어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국민이 많다는 것을 언급했다는 거지. 근데 그 대책은 내놓지 않았어요. 그 침사에서 뭐 그 대책까지는 내놓지 않았는데 그러한 분들이 에어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 국민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한 그 자체만 해도 대단한 것이다. 진짜 고맙더라고. 이분은 참 그 밑바닥 국민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. 그분들이 힘들게 이름을 나시는 그분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. 뭐 차후에 대책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대책은 차후 문제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가 그러한 서민과 어려운 국민들의 삶과 고통을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마웠다. 눈물까지 날 정도였다. 그 정도의 감동이었다. 저한테는. 여태껏 역대 이런 총리를 보지 못했다. 진짜 감동이었다. 그래서 김민석 총리님,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님, 그 초심 잃지 마시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을 잘 보좌해 주시고 잘해 주시라는 뜻입니다. 잘 보필하시라는 뜻입니다. 대통령을. 그래서 저는 그 두 분께서 그 대통령님과 총리님 그 두 분께서 팀워크를 이루며 이 펼쳐나갈 그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기대된다. 그 두 분은 그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, 김민석 총리 두 분은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 언론에 의해서 가짜 언론에 의해서 기득권, 응? 엉터리, 응? 적폐 언론들, 사이비 언론들 그런 언론 같지 않은 그런 언론에 의해서 악마화된 그런 케이스였다. 두 분 다 사실을 왜곡하고 범죄화시키고 범죄자처럼 만들고 그런 고초를 겪었다. 두 분 다.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자기 진면목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. 국민들한테. 국민들도 서서히 이제 그분들의 진면목을 보고 있다. 아, 우리가 속았구나. 그 가짜 언론들에 의해서, 적폐 언론들에 의해서
그분들이 가치를 우리는 몰랐다. 두 분의 가치를. 능력도 있고, 그 신념도 어떤 국민에 대한 어떤 국민을 위한 정치,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는 그런 확고한 신념이 있다. 두 분 다. 진짜 공통점이, 그런 공통점이 있다. 그러니까 소통한다. 일방적이지 않다.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. 물론, 저는 이재명 정권이 그 탄생하고 나서, 물론 김민석 총리라는 분을 주목했어요. 과거에는 별로 그 김민석이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관심이 없었는데, 그 이재명 그 정권을 탄압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, 또 그 밑에 이제 수석 최고위원 할 때, 그때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, 뛰어나시더라고. 능력이 계시더라고. 명석한 두뇌도 갖고 있는 것 같고, 정치 감각도, 정치적인 어떤 감도 갖고 계시고, 그리고 윤석열의 계엄을 예언했잖아요. 계엄을 일으킬 것이다, 윤석열이가. 저도 그 당시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난 믿었어요. 그 말을 들어보니까 수긍이 가더라고. 분명히 이것들이 윤석열이는 분명히 계엄을 일으킨다. 왜? 계엄령을 안 하면은 저가 살 길이 없거든. 엄청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김건희하고 뭐 윤석열이 두 사람이 엄청난 죄, 그 정권의 비리가 엄청나기 때문에 계엄령을 안 하면은 저가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분명히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했다고. 분명히 이것들이 계엄을 할 것이다. 적중했죠. 예언을 했는데 결국 계엄령을 선포했다 아닙니까, 윤석열이가.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저는 그 김민석 전 총리가, 지금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기를 저는 원했어요. 대표감이다. 이재명 그 대통령 이제 대표 자리를 내놓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대표가 공석이 되니까 이재명 대표의 뒤를 이을 대표는 김민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충분한 그런 능력이 되고 대표할 수 있는 진짜 적합한 인물이다. 그런데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총리로 추천되고 결국 총리가 되었습니다. 뭐 청문회 할 때 엄청난 마타도 비난, 협박, 공갈 그런 걸 이겨내고 총리가 됐어요. 총리가 되면 그 뭐 난도질 당하잖아요. 청문회에서 난도질 당하고 혹시나 어떤 그 김민석 총리의 앞날에 정치적인 어떤 앞길에 누가 될까 싶고 그래서 전 총리 되는 걸 나는 원치 않았다고. 엄청나게 저쪽에서 국민이 저쪽에서 공격을 해대고 없는 죄를 만들고 할 거니까. 사실상 김민석 총리는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섣부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을 이을 그 다음의 주자다. 대통령감이다. 그래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그런 능력이 있고 충분한 자질이 있다고 봅니다. 이재명 대통령 다음을 이을 주자다. 대선 주자다. 대통령감이다. 그래서 너무 일찍 그 총리직이 올라갔고 비난을 받고 공격의 화살을 받고 그게 너무 지나치게 받다 보면은 정치적인 앞길에 장애가 될까 싶어서 그런 걱정을 했죠. 어쨌든
그 어떤 공세를 물리치고 청문회를 어쨌든 통과하고 총리가 되었으니까 참 천만다행입니다.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그걸 믿어줬고 국힘에서는 사퇴하라고 난리를 짓잖아요. 그러나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관철을 해냈고 김인석 총리를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재명 대통령님, 김민석 총리님 그 두 분이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기대됩니다. 응원합니다. 이재명 대통령님, 김민석 총리님 화이팅! 오늘 이것으로 줄이겠습니다. 투쟁!